우리 힘의 삼수 저번 주에 하셨어요, 쌤?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물리 2에서 했던 거 아닌가? 물리 2에서도 하고 물리 1에서도 해야 돼요. 아 그래? 오케이. 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힘, 크기, 방향, 작용점이 있었죠.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효과. 상대방이 깨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빠르기가 변하거나 또는 운동 방향이 변한다. 여기서는 그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게 됩니다. 속도.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힘은 어떻게 표시하게 된다? 벡터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기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벡터라는 아이는 화살표라는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었죠. 맞니? 이 화살표 그 다음에 합력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 기본적으로 매력을 탑재하고 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뭐냐면 SI 단위가 나와 있네. 지난 시간에 SI 단위 설명했던가? 네. 오케이. 그래서 SI 단위 시스템 오브 인터내셔널 약자고요. 여기서는 MKS를 쓰게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8, 29페이지에 얘기했었어. 자,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가면은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만류력이 나옵니다. 우리 뉴턴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모든 물체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 그렇죠? 왠지 이렇게 선생님 딱 보는 순간 끌림이 느껴지잖아. 만류력 법칙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우리 서우 표정이 선생님 저는 도망가고 싶은데요. 같은 수컷끼리 청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석도 N극과 N극은 밀어내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끌림이 느껴져야 되는데 왜 안 끌려와? 무거우니까 살 빼 끌려와. 그렇지? 그래서 지구와 나 사이에서 작용하는 만류력 동시에 잡아당기고 있는데 동시에 잡는데 지구는 그 힘이 안 끌려와. 나만 철보다 끌려온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체는 결국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려옵니다. 지구랑 나는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정도의 힘에 지구는 안 끌려오는 거고 나만 끌려왔다라고 얘기했었죠. 지구와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내가 끌려와서 지구를 누를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무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류력은 공식이 F는 G의 아래 제곱에 M1, M2일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F는 mg라는 공식을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구심력입니다. 회전하는 물체가 원의 중심 방향으로 끌려오는 힘이 되는 거겠지. F는 R분의 mv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리 2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은 mr 오메가 제곱을 쓰게 됩니다. 구심력. 이것은 각속도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이 구심력과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야. 원심력은 구심력은 뭐냐면은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거야. 전원이 빙빙빙빙 돌고 있는 걸 내가 관측하면은 전원은 구심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엔 내가 돌고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보잖아? 그러면 내가 윙 하고 돌면 나는 내가 바깥으로 밀린다고 생각해. 너희 집에 통돌이 세탁기 있니 얘들아? 세탁기 중에 이렇게 큰 거 물 잔뜩 집어넣는 거 알고 있지? 집에 있는 통돌이 세탁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단추 눌러봐. 그럼 내가 윙 하면서 바깥쪽으로 밀리잖아. 이게 원심력이야. 동생 가지고 실험하면 안 된다 얘들아. 본인이 경험을 해봐야 알아.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은 이 회전운동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남의 운동을 관측하면 얘는 구심력인 거고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내가 나의 운동을 기술하면 원심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저 만류력이랑
그 뭐냐 그 저희 원자 배울 때 응. 쿨롱님이랑 응? 쿨롱도 저거 그래비티만 쿨롱 선수로 바뀐 거 아니에요?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지. 자, 그럼 전기력. 우리가 알고는 전기력은 F는 K의 R의 제곱에 쌤 원심력이랑 부심력 공식이 같아요? 공식은 같아. 왜냐면 얘는 크기를 표시한 거잖아. 그러니까 공식이 같죠. 자, 전기력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쿨롱 상수고요. 얘는 뭐야? 전하량이지. 전기적 성질의 세기를 뜻하는 말이야. 생긴 거 똑같지요? 이 만류력 상수와 쿨롱 상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스케일이 달라. 만류력 상수는 어때야 되냐면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 요 강의실에 한 4배 정도 되는 커다란 집안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를 가지고 얘는 아주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실험해도 그 값이 나오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자기력. 선생님 우리 자기력 세기 안 배웠는데요. 니네 배웠어. 그리고 자기력 중에서도 전자기력. F는 B, I까지 배웠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슬쩍 하나 더 얹어주죠. 누구 나와? L, 사인, 세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서 마찰력. 한 개도 배운 적이 없어요. 다 배웠는데 요 수식으로 안 배운 것 뿐이야. 니네 수식으로 배운 거 요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그치? 나머지는 다 처음 보는 건데 이걸 다 말로 풀어 쓴 게 중학교 과정인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 수식으로 써줘야지. 저 영어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써주는데, 자, 마찰력. 요거 학생들이 어떻게 써요? 라는 엄청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얘는 로마자야. 뮤라고 있는 고대 로마자입니다. 이 N은 노멀 포스야. 수직 항력의 약자죠. 예를 들어 마찰력은 이 뮤가 뜻하는 건 접촉면의 거칠기입니다. N 수직 항력은 여러분들 무게라고 배웠지. 그래서 중학교 때 마찰력은 접촉면이 거칠수록 무게가 무거울수록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이해가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더라? 우리 탄성력이 있었던 것 같아. 탄성력은 F는 마이너스 방향이야. 아니, 내가 힘을 준 것과 반대 방향을 작용하죠. K 용철 상수입니다. 늘어난 길이 X야. 탄성력도 배웠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력 세진다라고 배웠잖아. 반대 방향으로 배웠지요. 그 다음에 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까? 살짝 갖고 오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부력입니다. 아 그래요? 응. 부력은 안 보입니다. 부력은 F는 요걸 니네들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로우라고 읽어. 보통 밀도를 뜻하는 말이죠. V는 볼륨의 약자야. 얘들아, V가 나왔을 때 있잖아. 볼륨의 약자일 수도 있고 부피, 전압의 약자일 수도 있고 속도의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여기서 뭐야? 볼륨, 부피야. G는 누구야? 중력과 속도지요. 근데 저거 곱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곱하기지. 아, 표현합수는 다 곱하기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 물속에 잠긴 부피만큼의, 그치? 물의 무게만큼의 부력을 받는다라고 배웠잖아.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구식력 빼놓고는 중등 과정에서 다 말로 풀어서 배웠습니다. 왜냐면은 본질적으로 얘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해야 될 거잖아. 그럼 우리 이제 얘 수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치? 다 하나 예전에 내가 다 꼼꼼하게 설명을 했거나 학교 선생님이 꼼꼼하게 설명을 했거나 다 했습니다. 요거 왜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 외의 것들로 뭐가 있냐면은 장력이 있어. 얘들아, 장력은 뭐니? 실이 버티는 힘이야. 그치? 줄이 버티는 힘이기 때문에 굳이 중간 과정에서 따로 계산하시오가 안 나왔던 것 뿐입니다. 근데 못 버티면 어떻게 돼? 끊어지겠죠. 우리가 장력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
텐션이라고 있습니다. T. 우리가 읽는 장력은 F로 표시하지 않아. 왜냐면 F는 다 포스 힘이잖아. 장력도 힘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수시 뭐 할 때 다 계산해 줘야 되는데 장력은 텐션 해가지고 보통은 그 힘을 버텨주는 힘, 수직 항력 정도 수준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T로 많이 표시가 되죠. 못 버티면 끊어집니다. 라는 정도로 힘으로 우리는 배웠다. 저 T가 나면 죽일 수도 있어. 시간. 그치? 거기서 죽이면 라지 T가 나오는데 텐션에 될 수도 있죠. 뭐, 이 정도? 화장실 갔다 와야 아까 시간 줄 때 뭐 봤어, 이 자식? 어? 아까는 안 봤는데. 근데 상수 구하는 법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나요? 보통 상수 구하라고는 아직은 안 나와. 얘 상식적이긴 하는데 6.67 곱하기 12 마이너스 11승이고요. 그 네?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은 9.0 곱하기 10의 9승이야. 저거 혹시 다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 아, 안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저거 자체를 구하는 걸 고등학교 때 잘 안 시키지 않아요? 값이 주어져. 근데 계속 풀다 보면 그냥 외워지는 것 뿐이지. 근데 얘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어쨌든 자 이번에는 이걸 계산했다. 사칙연산 잘했다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시다. 이번에는 우리 뉴턴 아저씨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읽는 과학자들의 애들의 대부분은 그 우리가 읽는 과학자의 재능이 있다라고 니네 이렇게 그 나오잖아. 이 나오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조용합니다. 앞에 나와서 뭐 시킨 거 되게 싫어해. 앞에 나와서 뭐 발표해서 이런 거 좀 싫어하고 뒤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야. 근데 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종이야. 네? 그런 거 있잖아. 뒤에 가만히 있으면서 선생님이 알아서 날 알아주길 바라는 학생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뭐 발표하자면 싹 다 지를 갖다 붙인다고. 뉴턴의 제1법칙이야. 뉴턴's first law입니다. 운동 제1법칙이고요.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그냥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논문 쓸 때 관성의 법칙이라고 쓰면 안 돼. 뉴턴의 제1법칙 참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치? 분명히 20년 후에 서우의 법칙 나옵니다. 서우의 내가 그때 우리 서우가 관종이거든. 근데 우리 서우는 괜찮아. 관종이니까. 혁진이는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저거를 이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변태 있잖아. 남의 괴로움을 즐기는. 혁진이는 세상에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학생이 아니야. 뭐라고 이름 짓냐면은 중학교 때 물리쌤이 제일 짜증나서 제1법칙을 발표합니다. 중학교 때 물리쌤이 제일 짜증나서 제2법칙을 발표해. 그러면은 한국 애들은 괜찮아. 중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제일 짜증나서 제1법칙을 보는 순간 맞아. 나도 그래서 물리가 싫었어. 그 얘기 하거든. 한국 애들은 다 이해한다. 근데 아프리카 애들은 무슨 죄야? 미국 애들은 무슨 죄야? 정식 명칭 외우고 시작해야 돼. 중학교 때 물리쌤이 제일 짜증나서 제일 법칙 명칭 외우고 시작해야 돼. 그치? 근데 누가 혁준이에요? 저 앞에 이 중간에 앉아있는 애. 아, 그치? 그럼 뒤에 있는 애 이름이 뭐예요? 뒤에 있는 애 서우. 그치? 그래서 적는 거지. 서우, 관종, 혁진이. 그 공부 잘하는 특징이 선생님의 농담까지 다 적는다 그러잖아. 적으십시오. 제가 저거 안 되고 하기 전화오는 거 아니야? 서우 어머님하고 혁진이 어머님만 우리 아들이 이상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다뇨 이러면서. 자, 관성은 뭐냐면은 힘을 받지 않은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았다는 건 뭐야? 알짜임이 0이라는 거야. 아는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유지한다. 얘를 뭐라고 얘기해?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지해 있는 것은 끝까지 정지하려고 해. 뭐라고 얘기해? 정지관성이죠. 움직이는 것은 끝까지 움직여. 운동인데 빠르기가 일정해야 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우리가 뭐라 그러니? 등속 운동입니다. 우리는 얘를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중학교 때는 얘를 한번 풀어서
등속 빠르게 일정하고요. 직선으로 움직인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배우는 거야. 우리 뉴턴 아저씨의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 우리는 얘를 갖다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힘을 받은 물체는, 맞지? 이번에는 힘을 받은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해야 돼. 깨지던 쪼개지던 빠르게 변하던 아니면은 그 방향이 변하던.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일어나줘야 되고요. 여기는 뭐야? 빠르기, 아니 또는 또는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되지? 하여튼 빠르기나 운동 방향.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다 변하는 경우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학에서 여러분들의 계산 문제는 빠르게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 유명한 F는 MA라는 공식이 등장하게 되죠. F는 MA는 싸움의 법칙이야. 다시 얘기하지만은 사람은 성인은 보통 40kg에서 120kg 사이가 표준 질량에 속하게 되죠.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봐. 여자들, 작은 여자들은 한 40kg 나가고요, 정말로. 40kg 이상 나가지. 그 다음에 남자들 덩치 크면은 110kg 나와. 그 이상 나오면 그냥 비만이니까. 정상에서 얘기하게 돼. 120kg도 비만 아니에요? 근데 키가 190이야. 아, 우리나라에선 크지. 북유럽을 가면 큰 애들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110. 아무튼 이렇게 나왔을 때 7kg 이상 차이가 나면 이길 수 없다. 싸움의 법칙입니다. 싸움을 아니 나 30kg인가? 아 미안 30kg 이상 차이 나면 30kg 이상 차이 나면 7은 아니고 30kg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이길 수 없다고 그 스포츠 학자들이 계산해서 내놨대. 20kg만 차이 나서 어디가? 그래서 30kg 이상 차이가 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은우가 있잖아. 선생님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요 깡패를 만났는데요. 제가 7대1로 맞짱 떠서 이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야 돼. 나는 은우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7대1로 맞짱을 탔으면 첫 번째가 은우가 7이었던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유치원생들이었던 거야. 그치? 어차피 질량이 30kg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야. 그럼 은우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잘 생각해봐. 질량이 힘의 세기를 결정하게 돼 있어. 자, 내가 질량이 작아 가속도를 높여주면 되는데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속도에 한계가 있을 거잖아. 근육량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30kg 이상 차이가 나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싸움의 법칙이고요. 우리가 권투 같은 스포츠를 봐 4kg 별로 체중을 나눠버리잖아. 그렇게 세부적이에요? 응. 와. 우리가 알고 있는 걔네들이 4kg이야. 맞나? 예. 그래서 이제 별로 선수가 적은 종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합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4kg.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유명한 또 작용 반전이죠.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인데 두 물체는 무조건 같은 크기의 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고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쪽만 힘을 주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다시 내가 심심해서 우리 은우의 등짝을 빵 하고 50N의 힘으로 때린 거야. 그럼 내가 은우 때린 거야? 아니죠. 아니지. 은우의 저 우락부락한 등짝이 50N의 힘으로 선생님의 손바닥을 받아친 거야. 네? 이해가 안 가나? 실험해줘? 이해는 되는데. 그치. 이게 그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뒤에서 서가지라고 해서 저 폭력 선생님 아니라고. 선생님의 은우의 등짝을 때렸어. 뭐야? 사랑의 배잖아. 근데 저 등짝에 선생님의 손바닥을 50N으로 받아쳤어. 우리 이거 뭐라 그래? 폐균. 이해갔지? 저 폐균의 등짝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거지. 얘들아 잘 알아둬야 돼. 폭력 선생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공부 못하는 반에 가면은
내가 등짝을 못 때린다고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반에 가면은 내가 등짝을 때린 순간 전부 다 은호의 등짝을 욕할 거야. 이해 갔지? 그래서 같은 크기여야 돼. 절대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각각 따로 작용합니다. 은우 등짝은 은우 등짝대로 아프고 선생님 손바닥은 선생님 손바닥대로 아프지. 얘는 합쳐질 수 없는 숫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작용반작용이 났을 때 학생들이 잘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힘의 평형이야. 힘의 평형은 뭐니? 내가 혼자 받은 힘이 0인 경우잖아. 어디로 들어가? 관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받은 힘의 합력이 0인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은우를 10N으로 밀고 있는데 뒤에서 혁진이가 10N으로 눌러줘. 그럼 은우가 받은 힘의 합력 얼마야? 0N이지. 이건 힘의 평형인 거야. 양옆에서 받은 힘의 크기가 똑같아서 내가 받은 힘의 총합이 0이다. 관성이야. 이해되니? 얘는 주고 받은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잘 헷갈린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는데 49분이네? 나는 남은 10분 동안 오늘의 엑기스를 나갈 생각이긴 하는데 서우야 듣고 갈래? 엑기스가 뭐죠? 계산 문제지 뭐. 문제풀이에요? 응. 그러면 갈래요. 들어. 이게 엑기스라니까? 일단 이거 지울게.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럴 거잖아. 선생님 문제를 풀었는데 안 풀렸어요. 잡지 보고 어떻게든 해볼게요. 믿을게. 파이팅. 근데 요새 사이클로이드 곡선 있잖아요. 응?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어떻게 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속력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수고했다. 같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면 속력이 더 빨라질 수 있냐고? 네. 어느 상황에서인지 얘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응? 그 일반 그냥 직선 운동이랑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할 때 사이클로이드가 훨씬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계산한 값이야. 그 보통 이제 그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영재학교에 합격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와라고 과제가 나갑니다. 저런. 그거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런 애가 있는데 얘가 3kg이고 얘가 2kg인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갖다가 16톤으로 누르고 있는데 귀찮으니까 마찰력 없는 걸로 하자. 자, 이런 상자가 있고 이런 상자가 있어. 얘가 3kg이고요. 얘가 2kg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갖다가 10N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자, 요 상자의 이름은 A고요. 얘는 B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은 전체를 봐야 돼. 물리는 무조건 전체를 보는 게 그럼 F는 MA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가 얼마야? 5kg이야. 내 입장에서는 얘네를 각각 미는 게 아니라 5kg짜리를 한 번에 민 거잖아. 얼마의 힘으로? 10N. 그럼 딱 보면 알겠지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2m/s의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B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 우리의 B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A랑 한 몸이야? 아니지. B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나 가만히 있는데 A가 나를 밀고 있는 거야. 맞죠? B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F는 MA인 건데 나는 질량이 얼마야? 2kg이고요. 지금 이 상황 가속도 얼마 붙었어? 2m/s의 제곱의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B가 받은 R자 힘이야.
4뉴턴. 그렇지. R자임 얼마야? 4뉴턴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4뉴턴으로 A가 나를 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A가 나를 4뉴턴으로 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받쳐줄 수 없으면은 뽀샤지는 거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뽀샤져야 돼. 안 뽀셔주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니? 나도 지금 작용 반작용으로 A를 마이너스 4뉴턴으로 누르고 있는 중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 그럼 선생님 힘이 0이 되는가요? 아니라고 주고받았다고. 내가 은우의 등짝을 빡 하고 때리는 순간 은우도 나를 때렸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은우는 본인의 등짝이 내 손바닥을 받아친 건 1도 생각 안 해.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나의 등짝을 때렸어만 생각하게 되죠. 맞지? B의 입장에서는 내가 A를 마이너스 4뉴턴으로 버틴다는 건 1도 생각 안 해. A가 지금 나를 4뉴턴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2m/s의 제곱에 가속도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지? 그럼 이번에는 A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 A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역시 뭐냐면은 F는 MA인 겁니다. F는 MA인 건데 나 지금 3kg이야. 가속도 얼마야? 2m/s의 제곱인 거죠. 무엇 때문이 하니 사람이 지금 나를 얼마로 누르고 있어? 10뉴턴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B가 나를 얼마로 누르고 있어? 마이너스 반대 방향으로 4뉴턴으로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6뉴턴. 그치 6뉴턴의 R자림을 받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정확한다. 도루래구나. 여기 2kg이 있고 여기 3kg이 있어. 자, 중력 가속도는 10m/s의 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3kg이 있고요. 내가 여기서 얘를 갖다가 2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이 아이는 A고요. 이 아이는 B입니다. A와 B 중에 누가 더 빠른가? 그럼 나는 속도를 모를 때 또는 가속도를 모를 때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또는 A의 속도와 B의 속도 중에 누가 더 빠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얘들아, 어느 쪽이 더 빨라? 똑같아요. 다시 생각해봐. 둘 다 20뉴턴 아니에요? 응, 둘 다 20N이야. 둘 다 20뉴턴이긴 한데 아, A가 더. B가 빠릅니다. 숙제야. 왜 B가 더 빠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B의 가속도가 A의 가속도보다 빠릅니다. 왜인지 생각해 보십니다. 숙제다. 이것도 막 저번처럼 막 그런 좀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니야. 난 그냥 당연한 건데 개념 풀 때 한번 설명했을걸? 했었어요. 그치. 혁진이 다 알고 있어. 그치. 쉿, 비밀이야. 자, 오늘의 진도 세 번째. 도르래가 있어. 이 도르래는 마찰력이 없습니다. 이런 건 마법의 도르래야. 마찰력이 없는 게 말이 돼? 그치. 얘가 마찰력이 없을 때 여기에 여기 2kg짜리가 있고요. 요 실에 쭉 매달려서 여기에 3kg짜리가 있는 거야. 귀찮으니까 중력과 속도는 얼마야? 10m/s의 제곱으로 잡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A라고 잡고요. 얘를 B라고 잡아보도록 할게. 그럼 첫 번째 전체입니다. 역시
내가 만약에 전체를 계산한다라고 얘기하면은 F는 M, A인 건데 지금 A는 이쪽으로 얼마의 힘을 받고 있어? 20N의 힘을 받고 있고요. B는 이쪽으로 30N의 힘을 받고 있어. 그럼 얘가 받은 날짜는 얼마야? 10N. 10N이죠. 10N의 힘을 받고 전체 질량은 5kg이야.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니? 역시 2m/s의 제곱이 됩니다. B는 2m/s의 제곱으로 많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의 A는 2m/s의 제곱으로 위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러면 우리 A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A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F는 MA야. 나는 지금 질량이 2kg이고요.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야. 알짜힘 4N을 받았습니다. 얼마인 거 아니? 중력이 얼마야? 중력 mg죠. 20N이야. 그러면은 누가 날 잡아당기고 있어? 장력이죠. 우리의 장력은 텐션이라고 얘기하는 이 장력이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장력이 더 크다. 이쪽에다 쓰자. 장력이 위로 집어당겨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아래로 누가? 중력이 A를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니 얘가 얼마야 되는 거야? 4N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중력이 20N이잖아. 그럼 장력은 얼마야 되는 거야? 24N이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니? 네. 이 실은 지금 팽팽한 상황이야. 팽팽하기 때문에 장력은 똑같아야 합니다. 선생님 가속도가 붙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 우리는 실의 질량이 0이다야. 여러분들이 이 의문을 지금 절대 안 갖고 영작교나 과학고로 가면은 1학년 때 질문합니다. 일반고 가는 학생은 난 일반고는 안 가르치니까 모르겠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아. 실의 질량이 0이므로 그치? 그래서 장력은 똑같이 받아. 얘도 얼마야? 장력 T, 텐션은 얼마야? 바로 4N이겠죠. 이해갔니? 미안, 24N이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A, B 입장에서 보도록 하자. B 입장에서 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B 역시 뭐야? F는 MA야. 왜 F는 MA냐면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중력이 더 큰 거죠. 맞니? 얘가 받은 중력에서 누굴 빼면 돼? 위로 힘을 주는 장력을 빼주면 돼. 중력은 역시 mg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A가 다른 거겠죠. 아니 여기서도 얘가 A구나. 여기 A가 들어갈 거고요. 얘는 여기에서 B가 들어가겠죠. 중력 빼기 누구야? 텐션 T가 되는 거야. 중력은 얼마야? 30N이고요. 장력은 얼마니? 24N입니다. 알짜힘은 얼마야? 6m/s의 제곱이 되죠. 무엇 때문에? 얘 계산해보면은 3kg 곱하기 2m/s의 제곱이 나올 거니까. 이해가 될까? 네. 선생님 저 문제 상황 한 번만 다시 들려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저걸. 어떤 문제? 이거? 네. 여기 3kg짜리 수레가 있어. 여기 2kg짜리를 매달아 놨어. 여기 3kg짜리 수레가 있어. 내가 20N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면은 수레 A와 수레 B가 움직이겠지요. 어느 쪽이 더 큰 가속도를 갖게 되겠는가? 가속도가 크면 속도도 차이가 나겠죠. 그냥 잡아당긴다는 게 잡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렇지. 20N을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니까 역시 얘도 받는 힘이 20N이야. 이쪽도 받는 힘은 20N입니다. 이건 이해했어? 얘들아 선택해. 지금 5시 3분이니까 수업은 끝났는데
10분의 시간을 더 주면은 어려운 거 하나 더 설명할게. 아시죠? 어때? 괜찮아? 저 부모님한테 카톡 좀 해도 되나요? 응, 카톡하고. 어때, 혁진아? 상관없어. 오케이. 요거 이해갔니? 조금 쉬워.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땐 쟤는 사랑해서 저거 된 거 아니고? 안 가르쳐줘. 자, 이번에는 여기 1kg, 여기 1kg이 있고요. 방향을 잘못 그렸다. 여기 3kg이 있습니다. 여기 10m/s의 제곱입지. 저쪽 거랑 이쪽 거랑 같은 상황인 거 눈에 보이니? 네. 아이고. 그치? 역시 얘는 마법의 도구야. 마찰력이 없는 상황이죠.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걸린 장력은 얼마인가요? 이 장력, 얘를 텐션 2라고 얘기합니다. 얘의 장력은 얼마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랑 얘랑 같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걸린 장력은 얼마일까? 텐션 5는 T1은 얼마야? 24N이야. 이해갔지? 쉬운 것부터 해보자. 이 밑에 있는 애야. 얘가 B일 거고요. 얘가 C일 거죠. 우리의 C가 받는 힘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윗방향으로 얼마냐? 가속도 2m/s의 제곱이네. 우리의 C는 지금 윗방향으로 얼마로? 2m/s의 제곱으로 가게 될 거니까 C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F는 C라는 아이의 F는 MA입니다. 가속도는 다 똑같이 돌아가고 있겠죠. C는 지금 얼마야? 1kg이야. 가속도는 2m/s의 제곱이니까 얘가 받은 날짜임 얼마야? 2N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럼 너무나도 간단하게 지금 얘는 아랫방향으로 얼마를 받고 있어? 10N을 받고 있어. 중력. 네. 그렇겠죠? 근데 R자임이 2N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지금 이 장력이 얼마라는 얘기야? 3m. 위에가 더 힘이 센데? 아, 12m. 그치? 이 텐션2가 얼마라는 얘기야? 12N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죠? 얘가 왜 12N인지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B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 비싼 거. 그치? 내가 노래 얘기하는데 특강 시간에 아주 작살을 내버린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진짜 이 자식들 전화 아니에요. 그래, 내가 은호를 믿는다. 자, B입니다. 우리 B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역시 뭐냐면은 F는 M이야. B의 질량이고요. A인데 얼마야? 1kg이야. 가속도 얼마야? 2m/s의 제곱이니까 얘도 R자임은 얼마라는 얘기니? 2N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12N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은 여기로도 얼마야 되는 거야? 그렇지, 12N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장력 텐션1은 얼마더라? 24N이죠. 그치? 지금 이 아이는 텐션1입니다. 24N이고요. 윗방향으로 왜? 얘 지금 위로 2m/s의 제곱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윗방향이 힘이 더 세지 얘가 제일 세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반대방향으로 누구? 텐션2를 빼줘야 되겠죠. 12N, 텐션2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누구 바꿔줘야 돼? 그치, 중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지금 얼마야? 12. 그치, 10N을 빼주면은 M 얘가 얼마냐? B죠.
B, G가 되는 거지. 얘를 빼면 얼마가 나와? 2N이 나온다. 그래서 이 사이에 걸린 장력은 12N. 여기에 걸린 장력은 24N. 아, 산수가 복잡해진 것 뿐이죠. 어려워요. 아니야. 집에서 한번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볼 땐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아들었어, 그치? 알아듣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또 다르지 않을까요? 알아듣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해하는 뇌세포가 만들어지지. 아니다, 알아들었으면 이해하는 뇌세포가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어려워는 산수가 어렵거나 처음 보는 풀이어서 나의 뇌가 귀찮아요 라는 얘기지. 아, 근데 쌤 여기 응? 하이탑에 나오는 심화가 응? 대부분 다 물투에 같은 단어 내용이 되는데요. 하이탑이 원래 그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물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용이 똑같다 그랬잖아. 일반 물리학은 둘 다 쉬워. 오, 어떤 단어는 하이탑 1보다 쉽습니다. 오.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들은 없는 거야. 그러면 특수상대성의 심화가 아니구나. 여긴 아니네. 요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자. 빗면이 있습니다. 여기다 써야 되니까 보자. 그 다음에 이게 상자가 있어. 그치? 상자가 있으면은 여긴 상자의 질량이 m일 거고요. 이 빗변의 질량은 세타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자가 유일하게 받는 힘이 누구니? 중요. 그렇지, 중력이죠. 중력 mg를 받아. 그러면은 이 중력 mg에서 이 상자는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이 힘과 만약 그 다음에 빗면을 누르는 힘으로 분산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 중력이 mg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mg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가 세타야. 그럼 여기가 수직이다. 맞니? 그럼 얘는 얼마야? 90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은 여기 빗면을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야. 맞지? 요게 mg 코사인 세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mg 사인 세타. 요 길이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오려고 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이거 저기 나와요. 그 중3 그 삼각비 심화에 나와요. 중3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이탑에서도 1에서도 심화에 나오고 물리 2에서도 나오고 일반 물리학으로 나가면은 얘기하지 않았나? 진상하고 1학년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럼 얘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얘가 뒤로 밀린다 그랬잖아. 이거 속도 구하시오, 가속도 구하시오, 또는 여기에다가 중심을 그렸을 때 이 아이의 궤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나오는 게 과거 1학년 문제라고 했잖아. 근데 저거를 이거 이해했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못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